자, 이제 관리계획 네 번째 주제인가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일단 논의 전제는 용도 지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갖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라고 하는 거,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 도출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할 때는 입안에서 결정한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이제 24회 때, 26회 때 예외 있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런 문제는 다 버리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자,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을 하게 되면 용어 하나 나오죠.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고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 이런 것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용도 지역에서도, 지구에서도, 구역에서도 각종의 건폐율 중에 규제가 나오듯이 자,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자고 입안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그 규제가 나옵니다. 해서 아예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예요. 그래서 저희 그린벨트 이런 것들도 일정한 범주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가 있는데 도로부지, 학교부지, 공원용지로 결정이 되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하시려나요? 우리 건축법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그래서 우리가 주로 외웠던 게 신고 대상으로서 경일, 흡오, 비백 이런 식으로 외우셨어.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 야외 흡연실 용도 50제곱미터 이하, 비닐하우스 100 이상 등에 대해서는 축조 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3층 이하 3년 이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도로부지, 학교부지, 공원 용도로 결정 고시가 되면 절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가 받아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범주가 3층 이하 3년 이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건축법 세계에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 관한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층 이하 3년 이내에서 나중에 이제 건축법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또 같은 얘기를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뭐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자, 일단은 기반 시설의 설치도 관리계획의 일종. 그래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런 것들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단순 암기하는 게 더럽게 많이 나오죠. 해서 자, 보게 되면은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분류라고 해서 몇 개가 있어요. 7개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한 7년 사이에 4번, 5년 사이에 4번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보건위생시설하고요. 환경기초시설 두 가지가 출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삼겹살 먹다가 처 죽은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처 죽는다부터 지랄이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욕을 하고 지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 정도는 육시랄 이 정도까지 아니면 욕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열받았어요. 육시랄. 육시가 뭔지 아세요? 사람 몸통을 6개를 쪼개버리는 것을 육시를. 우리 가족은 그런 정도야. 그 정도 얘기해줘야지 욕이라고 치지 나머지는 욕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육시가 뭔지 모르나 보구나. 다들 귀하게 자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저런 육시를 넣어 이렇게 하게 되면 겁나 열이 받았다. 저 양반이 나를 말에 묶어가지고 6갈래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들 해서 육시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해서 삼겹살 처먹다가 죽어버린 케이스 욕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먼저 도축장이라고 하는 거. 자, 삼겹살 먹다 보면 아픕니다. 다 아프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아픈 애들도 있어. 그럼 어디 가야 돼? 병원, 종합의료시설 가야 되고요. 종합의료시설 가면 또 죽어야 돼. 자, 그 다음 가는 코스가 뭐가 된다? 장사시설에서 요 세 가지. 삼겹살 먹다 처 죽은 케이스. 이게 바로 뭐다? 보건의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된다. 도축장 오염되게 되면 삼겹살 먹으면 다 뒤져. 병원도 못 가고. 두 번째, 종합의료시설에서 의료 폐기물 이런 얘기 보셨을 거예요.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장사시설 당연히 관리 잘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면 시체 썩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이걸 뭐라고 한다?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이제 하수, 페페, 빛, 대가리 따서 외우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할 게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환경기초시설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리고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거, 하수, 페페, 빛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요거 보니까 하수도 하천 방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하수도는 뭐라고요? 바로 환경기초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정확히 외우셔야 돼. 적당히 외우게 되면 아주 작살나게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될 테고, 폐차장, 얘를 지난번 시험에서 교통시설에 캐치를 연결해버린다고.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바로 환경기초시설,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 요거 보시면 생각나는데 저희 식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명 KTX 근처를 가게 되면은 거기가 옛날에 저수지였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 개발하기 전에는 거기가 큰 저수지가 2개인가 있었대. 제일 골 때리는 게 그거야. 어떤 택시 기사분을 만났는데 나보고 근데 저수지가 어디로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매립했겠지.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 저수지가 언제 있었나요? 20년 전쯤 내가 여기 낚시하러 왔었는데 나 20몇 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동네에. 근데 나보고 왜 물어보고 지랄이야. 그래서 웃기잖아.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 옛날에 취미생활 때 여기 저수지가 있었대. 그럼 나보고 저수지 어디 갔냐고. 모른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하냐고. 근데 KTX 근처를 가게 되면 안양 쪽 방향에다가 이게 빈 공간이 엄청 크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수지라는 개념이야. 그게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 요 근래 강남, 사당 이런 데서 간간히 그 수재 이런 거 터지게 됩니다. 수재해서 물이 지하철이 침수가 되고 이런 사례가 터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게 저지대라, 저지대다 보니까 어떻게 물이 모이다 보면 강남역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강남역 지하 밑에다가는 뭘 파냐면 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설치가 되니까 이 빗물, 쌩 난리가 날 때, 장 맞을 때 거기로 다 물이 흡수가 돼 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장마철 오기 전에 물 빼고 그 물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 페페빗. 그래서 KTX의 광명역 여기 가도 이 유수지,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넓은 공간에 그냥 텅 빈 공간으로 있어. 그래서 같이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하더만 이 저수지라고 촌스럽게 그 못 배운 티 내는 거지. 저수지 아니야? 저수지 무슨 농사질 일 어디 있다고 저수지를 설치해. 저수지가 아니라 텅 빈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마철에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에서 하수 페페빗 장난 아니게 어렵습니다.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하나의 이슈.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다 외웠으면 좋겠지만은 환경기초시설, 삼겹살 먹다 쳐 죽은 케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탄수남기 바로 환경기초시설 6개 되나요? 5개인가? 하여튼 요거 외우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슈 삼아야 될 게 도로는 도로요. 그 다음에 이제 광장은 광장이 되게 된다. 도로는 도로고 광장은 광장이 되게 된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도로는 어떻게 끝나? 도로로 끝납니다. 광장은 뭐예요? 다 광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류할 때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이걸 개별적으로 못 외운다니까 도로는 도로고 선생 잘 만난 줄 아시라고. 보통 학원 선생님들이 이거 다 설명해 준다니까. 빨간 도로, 파란 도로, 찢어진 도로, 노란 도로. 그러니까 왜 이게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웃기고 자빠져 있네지. 그걸 어떻게 외워?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그저 증이 좀 필요했을 뿐이지 굳이 공부를 할 의사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는 도로요, 광장은 광장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 보면 자동차 정류장 나와 있어요. 못 외워요. 자, 지난번 시험에서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교통광장 이렇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은 광장의 한 종류이지 자동차 정류장의 종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외울 수 있는 것만 외우시는 거야. 도로는 도로요, 광장. 예, 제가 이런 사람이 이제 대가리 깎고
되고 산에 올라가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야. 해서 자, 도로는 도로고 광장은 광장이다까지 해서 이 정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7년 동안 4문제나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어요. 자, 4학년 29회 때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게 문제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기획법 법조문을 쭉 보다 보니까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 공공시설을 정의해 보니까 첫 번째 항만, 공항, 광장 더럽게 길죠? 어차피 외울 거 아니야? 보지도 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출제 포인트. 혹시 낸다면 출제 포인트. 오늘 제가 그동안 시험에 안 다뤄진 것 중에서 법조문 구조 등등등을 보아하니 얘는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제시하는 게 두 번째야. 아까 자, 그 뭐 있었지? 일주 일공 계획. 자, 바로 복합 용도지고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요.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적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의 쟁점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해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 중에서 주차장, 저수지, 운동장,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나와 있죠? 해서 자, 최소한 굳이 외우려면 얘만 외워두시면 되는 거야. 자, 문제는 그거죠. 다음 중 자, 공공시설의 종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행정성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이런 식의 말장난 또는 괄호 열고 항상 문제 구성할 때 다음 중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괄호 열고 다만 사업 시행자는 행정성이 아닌 것으로 전제한다. 괄호 닫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공공시설이 될 수 있는 게 주차장, 저수지, 주저 이렇게 나와야죠. 주저 대가리 따서 가는 거라고 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화장장, 자, 그 다음에 공동묘지, 봉안시설. 괜히 다 동그라미 잘못 쳤구나. 장, 자, 주저, 장, 공, 봉 이렇게 가면 되겠다. 주저, 장, 공, 봉. 장이 뭔지 아시겠어요? 운동장, 장 있죠? 화장장, 장 있죠? 그렇게 외우자고. 주저, 장봉장 해서 장공봉 해서 자, 하여튼 뒤에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이라고 하는 건 묘지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가보십시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저수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사와 관련된 몇 가지 시설 해서 앞에 세 가지. 자, 주저라도 외워두셔야 돼. 주저, 운동장 나와 있죠? 주저하고 운동장 나와 있죠? 나머지는 다 장사와 관련된 시설이니까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어. 세 개를 화장시설, 공안당 이런 거 다 외우지 않더라도 대충 해결이 돼. 그래서 주저, 운동장에서 주차장, 저수지 그리고 또 하나 운동장 등은 뭐가 된다?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그걸 뭐로 분류한다? 공공시설 해서 요 출제 비중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왔던 주제인데 지금 용어 중에서 내릴 거 다 내버렸거든요. 그동안 안 냈던 걸 찾다 보니까 도시공계사업이라는 주제와 같이 비교해서 찾다 보니까 이야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주차장 하고요. 저수지, 운동장 등 이 정도로 가십시다.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장사 등에 관련된 시설이니까 해서 자, 주차장, 그 다음에 저수지라고 하는 거,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 뭐가 된다? 바로 공공시설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제 나중에 지금 요약집 작업하면서 법조문 분석하다가 나온 주제예요. 그래서 주저장, 주조장 아닌데 주저장 이 정도 주저장. 그래서 그거 있잖아, 술 만드는 데가 뭐야? 주조장. 그 말고 이건 주저장이라고 하는 거. 다 하지 말고 주저장이라고 하는 거. 주저장 외워지잖아. 주유소가 아니지. 주차장, 그 다음에 저수지,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라도 외워두실 거예요. 그래서 주저장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 뭐가 된다? 바로 공공시설로 분류한다. 그 정도까지. 이 얘기는 이제 찍어서 가는 거고요. 자, 전통적인 영역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해서 요것도 그래요. 자, 지금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하지 않아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24회 때, 28회 때인가 나왔던 계속 도배했던 문제.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야? 외인과 하니 지문 4개가 다 쓰레기거든.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출제 포인트 틀리든 맞든 토지, 공사, 지방 공사 등 어떻다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세무고시라고 하는 거.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해서 자,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하는 사업 과정에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객 고시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법 가면요, 세무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두 개를 묶어서 외울 때 실세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얘는 이제 18회 때, 그냥 18회 때 틀리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트렌드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얘는 항상 옳은 것을 고르셨을 때 실시객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7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세무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출제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세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2회 때인가 21회 때 마지막 나왔던 것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자, 이게 뭐냐면은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청 외 민간인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아까 토지공사, 지방공사 같은 경우 동의 없이도 다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수용을 하거나 등등등 이 과정에서 다툼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을 지정해준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22회 때 바로 그 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치고 지정한 자에게 어떻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지정한 자에게 어떻다?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런데 보셔야 돼. 지금 이거 할 때요. 자, 지금 요 내용을 가실 때 절대 논리체계를 따지지 마세요. 자, 해봤는데 아무 부질 없어. 그냥 무식하게 몇 번 문장을 읽어버리시고 그냥 통째로 이건 통문자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시험 보실 때는 얘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 의미를 새기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공법이란 과목은 제가 오죽했으면 아까 찍으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항상 정해져 있고 답이 아닌 애들을 겁나 흔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 얘기까지 다시 갑시다.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어도 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7년 동안 2번이나 답을 뽑는다고요.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주제, 제일 중요한 주제.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실시객 고시가 있으면 요거 18회 때인가 구성이 됐고 안 나왔어요. 13년 동안, 14년 동안. 그 다음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바로 22회 때인가 구성이 되고 역시 꾸준히 나오지 않는 주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겁나 많이 하는 겁니다. 한 16년간 나왔던 주연 이슈를 다 뽑아드리는 거야. 해서 결국은 이게 다 나온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 중에서 굳이 하나만 뒤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어떻다 동의 없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자, 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 없이도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도 그렇고요. 지방공사 이런 애들 나름의 약간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지? 바로 실시객 인가에서 조건부 인가. 이거 뭐 외울 때도 다 징글징글하게 조건부 인가라고 하는 거. 자, 구체적인 건설계획 확정을 실시객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자,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 보증금을 예치케 할 수 있다. 마지막 주제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실제 시험은 국가는 안 나옵니다. 워낙 쉽다고 생각해서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 8년 동안 3번 나와요. 어디에서? 국토계획법 개발항력화 파트에서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조건부로 인가를 할 수 있다. 바로
지자체는 어떻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남아있죠. 비용 부담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에 아마 자 지금 행정청 얘기만 나와 있을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우셔야 돼. 행안부 장관이 어떻다?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어떻다?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거 사연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얘들이 문제 고생할 때 미친놈들처럼 중구난방으로 막 깔아버린다고 그러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 두세 개씩 깔려 있고요. 그때 답이 되는 주제가 뭐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 이걸 틀리게 뽑으려면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 얘기는 지금 24회 때 하고요. 그 다음에 27회 때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두 군데서 한번 나왔어요. 한번 국토계획법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27회 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것을 갖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 외 실효 여기다 뽑아놨네요. 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작년 시험 문제 괄호넣기 문제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그 실효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었죠. 거의 하나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데 10년이라고 했다가 다음 날 빼서 틀리게 하다가 별지를 다 하다가 작년 시험 문제에서는 20년 괄호열고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기억 니은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바로 실효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거나 중간에 자 20년 지나도록 사업이 안 돼서 나가래가 되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편 지금 7년 사이 3번 나온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구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광역시설 한번 나오는데 별 의미 없고요. 공동구. 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진짜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구역 나와 있죠. 지구 나와 있죠. 신도시는 길어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간에 자, 두 가지입니다. 자, 그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 해서 29회 30회 때인가 연속 나왔던 게 150만 제곱미터 초과해서 틀리게 뽑고 이 30회 때인가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해서 또 답을 뽑아요. 그래서 지금 살 하나 붙일 게 뭐라고요? 구지신이라고 해서 구역, 지구, 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공동구 설치할 의무가 있다. 논의 전제 200만 제곱미터 초과. 과거 연속 나왔던 것이 200만 제곱미터 숫자를 갖고 쟁점을 삼아냈으니까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구지신 해서 구역, 지구, 신도시. 신도시는 쟁점 안 될 거예요. 길어서 안 나와요. 구역이라고 하는 거.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지구 나와 있죠. 구역, 지구 등에 대해서 다 바로 공동구 설치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이슈, 문제 두 번 답을 뽑았던 거죠. 해서 여기서 네 문제 나왔구나. 네 문제 중에서 두 번 답을 뽑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심의라고 하는 거. 포인트 뭐라고요? 심의라고 하는 거. 포인트가 뭐라고요? 심의라고 하는 거. 내용은 압니다. 가스관, 하수관 다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다 수용되도록 한다 해서 두 번 나왔었죠. 다음 중 심의를 거치하는 시설은 가스관. 다음에 나왔던 질문이 지금 이제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답을 뽑았어요. 그럼 이제 남는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박스 쳐놓고 중수도관, 수도관, 뭐 가스관, 하수관 박스 딱 쳐놓고 나서 다음 중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가스관, 하수도관. 냄새 나는 것들은 어떻다? 바로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전선 싫어해? 냄새를 싫어하나 봐. 전선 싫어해? 자, 열수송까지 냄새를 겁나 싫어해? 그래서 가스관, 하수관 어떻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바로 중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냐고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편이 되는 거야. 심의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가스관, 하수도관. 그래서 가스관, 하수도관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포인트를 두를 건 뭐라고요? 의심이라고 바꿀 수는 없잖아. 심의라고 하는 거. 내용은 물론 가스관, 하수도관 끝났습니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가스관, 하수도관은 어떻다? 심의를 거치한다 해서 내용은 가스관, 하수도관이 금방 따라오겠지만 어찌됐든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뭐라고요? 심의라고
파악하는데 포인트를 두셔야 돼. 자, 가스관, 하수관 아니면 다 심의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한다. 나머지 지문 안 보기 약속하셔야 돼. 보면은 이제 수험생들 지금 막 저는 그런 것만 주로 생각나요. 수험생들이 이거 하면은 뒤에 자 5년마다 재검토, 자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수립하고 1년에 1회에서 막 쳐 외워.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10년마다 해서 틀리게 나오고 매년 해서 또 틀리게 나와. 근데 이게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답이 되는 주제를 외우셔야 돼. 제발 창의적으로 나는 나에게를 가련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내가 뒤지게 연구해갖고 양을 줄여놓는데 몰래 이거 200만 정부터 고지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건, 하수건, 심의 알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다시 나머지를 살을 붙이기 시작해. 그럼 지금도 겁나 뚱뚱한데 더 보기가 안 좋아져. 머릿속을 다이어트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 200만 정부터 초과하는 고지신 가스건, 하수건, 심의를 거치한다. 공동고 끝! 하면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국토기획법 이까지 한 20분 내에 30분이면 끝난다고. 계속 단순 반복을 하셔야 돼.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잊어먹을 수가 없어. 자동으로 체계가 잡힌다고. 물론 어려운 문제 못 풀겠지. 상관없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쉬운 문제에 맞춰주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도시군계시설 사업 중에서 좀 특이한 존재, 공동구. 이 공동구라고 하는 개념은 왜 따로 공부를 하냐면 자, 공동구 200만 정부부터 초과하는 고지신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반설과 다르게 공동구 설치되면 원칙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의무적으로 다 수용돼야 한다.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 도를 탈 필요는 없다. 우리 동네 공원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나는 숨 쉬는 게 게으른 사람인데 귀찮은 사람인데 그 공원을 갈 의무는 없다. 근데 우리 동네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전선을 공급한 자는 어떻다? 반드시 공동구를 이용할 의무가 있다. 이런 개념 때문에 법에 공동구라는 개념을 하나 끌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 200만 정부부터 초과하는 고지신, 그 다음에 가스관, 하수관, 심의를 거쳐야 된다.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 매수 청구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객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실시객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면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 답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답이 아니야. 여기서는 주제가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의 출제 포인트, 최대 5개가 나오는데 제일 기승전결의 기는 답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던져주는 지문인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명제를 죽기 살기로 외우다. 거기서 죽어버리지. 실제 시험 문제는 제일 뒤에서 뽑아내게 됩니다. 해서 가십시다. 자,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가 되면 더 이상 여기서는 어떻다? 자, 도로, 건물, 학교 이런 거 지을 수 없다. 건물 같은 거 절대 지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들이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실시객 인가, 구체적인 건설 계획 확정이고요. 아까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사업 착수할 수 있는데 이런 실시객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원래 지목 대라고 한다면 원래 건물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죠. 우리가 건물 지을 수 없고 이 문제는 건축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대지가 도로에 원칙적으로 2m 이상 접해야 되고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때 4m 이상 접해야 되고 축사와 작물집에서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공법에서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르게 지목대다. 그럼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처럼 법이 돼 있다고. 이게 법을 만드는 놈들이 겁나 무식해서 그래요. 겁나 무식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체계가 안 맞는 건데 하여튼 도시 원래 지목대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실시객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무려 4개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치고 나서 자, 토지만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토지 위에 건물, 정착물 있으면 함께 묶어서 사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답 아니야? 답 아니야. 이것들은 다 보통 틀리게 구성하고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 사이드 지문. 자, 여기서 직접 답은 안 되는데 지금 행정청, 지자체가 일반적인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고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도시군계시설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함에 있어서 현금 보상이 아니라 각서 써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만약에 비행정청, 그냥 외워. LH,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가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방공사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매수 청구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 시행자에게 바로 매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되면 미리 결론하셔야 돼. 채권 보상은 할 수가 없고 현금 보상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27회 때 아주 어렵게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이 사람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부터 답을 설명드립니다. 간단해요.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법조문이 겁나 복잡해서 문장 호흡이 너무 길어서 출제하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그런데 짧은 지금 뭐라고요? 매수 청구 있으면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얼마?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유치찰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답을 구성을 해. 우리는 겁나 쫄아 있었는데 실제 답은 의외로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줄 것.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2년 내 매수를 해 줄 것. 이 유치찰나는 것을 가지고 틀리든 맞든 답을 구성을 해. 해서 2년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줄 것. 틀렸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통지해 줄 것. 3년 내 매수를 해 줄 것. 틀렸어? 2년 내 매수를 해 줄 것. 매수하는 방법은요. 원칙, 현금, 예외 채권. 출제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가 채권 보상. 이거 나와 있죠? 지자체 매수 의무자는 끄트머리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인 매수 의무자는 어떻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자료에 제가 정리해놨어. 토지공사는 오직 보상을 한다면 현금 보상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채권 보상은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지자체 매수 의무자가 채권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원하는 경우 요즘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문제의 포인트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할 수 있다. 그럼 경우수를 따져보겠습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사안입니다. 자, 도시군객시설 결정이 고시로부터 10년 경과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실시객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해서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 원치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매수 청구한 토지의 금액이 1억이다라고 했을 때 3천을 초과하는 금액 7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천이라는 금액이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마지막이요. 매수 거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는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결과적으로 2년 내 사주지 않게 됩니다. 원래 도시군객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나와 있죠? 끝 되겠습니다. 2종 근생, 1종 근생 이런 거 따져붙지 마세요.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소음장 초토화됩니다. 그 외 공작물의 설치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맥시멈. 그래서 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뭐라고 내냐면 자 4층의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이렇게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공부할 때는 자 건축으로 용도 분류까지 우리는 막 외워버리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출제위원들은 더럽게 무식해요. 이게 출제위원들이 모른다니까 전혀 내용을 몰라. 전혀 내용을 몰라. 아, 진짜예요.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맑은 영혼들이다 보니까 법조문하고 뭐냐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적당히 짜깁기 해서 내는 것이지 이 내용을 알고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나보고 전화질을 해대갖고 뭐라고 했더라? 아니, 뭐 전화질은 아니고 하여튼 오다가 다 만났는데 야, 나도 한번 내야 될 테니까 자료 좀 보내라. 무슨 내가 조교의 씨, 뭐 보내라 지랄이야 이거야. 아는 형인데 그 사람은 대학 교수고 나는 학원 강사거든. 그래서 학원 강사는 교수 안 좋아해. 왜냐면 겁나 우아한 척하고 지랄이거든. 만나면은. 그래서 안 만나. 근데 이제 뭔 얘기 하다가 책 좀 보내래. 자, 그래서 자기가 출제위원을 하겠다. 그래서 성질 같아서 그냥 별표를 해갖고 40개를 별표를 해서 보내줄까 하다가 재수없어가지고 그 책을 보내게 되면 그 양반은 한 돈 천만 원 이제 알바를 하는 거고 나는 별표 해놓고 나서 별표가 나왔나 안 나왔나 쫄아서 기다려야 돼. 내가 왜 의를 해? 그래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다시 돌아가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내가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형을 찾아가서 형 이렇게 하면서 재롱을 떨어낼 때 2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재밌게 놀았었는데 그 형은 대학 교수가 되고 나는 학원 강사가 되고 그래서 아예 쌩 까는 걸로 가다가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지금 이거 이제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되는 게 4가지 6개월 2년 그다음에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 얼마 3천 초과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거라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라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읽어보면서 느낌이 떠오르기를 그분이 영감이 오시기를 개소리입니다. 이게 공부가 적당히 돼 있으면은 알았던 것조차 말려버려요. 그래서 미리 선입관 가지고 4개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매수청 마지막으로 27회 때 출제가 됐던 주제. 이 정도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지구 단위계 이어서 검토합니다.